자, 이번 주에는 JSP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서버 측에 DBMS를 설치하고 간단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3학년, 4학년 올라가 가지고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이상 진행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이번 주 영상을 통해서 모두 섭렵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위주로만 소개를 할 테니까 어떻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가기 바랍니다. 자, 보통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면 실세계에서 어떤 실체를 묘사하는 값을 가리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정형화되어지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 혹은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값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는 가장 어토믹한 단위로서 그 자체로 더 세부적인 단위로 쪼개어질 수 없는, 사실 쪼개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캐릭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게임 캐릭터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혹은 각종 특징들을 현재 이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일시적인 데이터와 영구적인 데이터로 나뉘어지는데, 일시적인 데이터는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지는 동안에만 메모리상에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소위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영구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수행 중인 동안에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종료하고 난 이후에도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비휘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져서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번 프로그램 사용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영구적인 데이터의 한 형태가 되어질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단순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 모두 영구적인 데이터의 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영구적인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의 모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보면 정형화되어진 형태로 조작 가능한 또 처리하기 용이한 컴퓨터 내부에 영구적인 형태로 저장되어진 연관된 정보들, 연관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들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는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요 DBMS로는 오라클이라든가 혹은 MS SQL 서버 혹은 MySQL 등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번 학기에 우리는 MySQL이라는 DBMS에 대한 사용을 다뤄보도록 할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주소록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어떤 지인들에 대한 이름이나 연락처, 그 밖에 대한 정보들을
표 형식으로 일관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저장을 하는 데이터의 묶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표를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에 기반한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해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형화되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 훨씬 쉽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물론 우리가 별도의 DBMS를 이용을 하지 않고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소위 파일의 형태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일일이 저장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어지면 소위 데이터들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다 저장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사정보 시스템과 같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관되게 접근되어질 다수의 파일들을 통해 데이터들을 유지관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세심한 처리들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이죠. 더불어서 현재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일반적으로 종속적일 것이어서 혹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어떤 파일의 내용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동기화되어진 접근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용이 부적절하게 훼손되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한 파일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다 보니까 그 파일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이 쉽게 훼손되어질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파일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이 부적절하게 저장되어지거나 혹은 저장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DBM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앞서서 소개했던 그런 다양한 처리들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이 DBMS가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 불일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다른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도 있으면서 저장하는 데이터들을 표준화되어진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손쉽게 명확하게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나 무결성, 빠른 검색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져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처리들이 필요했을 때 이런 처리들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구현해줘야 하는데 반해서 우리가 DBMS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DBMS가 이 처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그저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안전하고 명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이라고 불려지는 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죠. 소위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수학적 이론에 기초한 추상적 데이터 표현 방식으로서 두 개 이상의 집합으로부터 각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한 순서상에 대한 집합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고 주소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홍길동은 서울에 산다, 김광식은 대전에 산다 등과 같이 이름이라는 집합과 주소라는 집합의 각 요소들을 적절하게 의미가 있는 형태대로 매핑을 시켜서 구성한 형태를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릴레이션을, 그런 순서상을 테이블 형식으로 종종 나타내 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릴레이션과 관련한 용어들을 보면 속성이라는 것과 튜플이라는 것이 있는데, 속성이라는 용어는 필드나 컬럼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현재 이런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일이라는 것이 현재 릴레이션에 대한 속성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튜플이라는 것은 레코드 혹은 행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릴레이션의 각각의 행 부분들, 홍길동에 대한 정보, 뭐 이건우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재 릴레이션에 대한 튜플의 레코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각각의 필드에 입력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특정 값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도메인의 각 값들은 반드시 원작 값이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소록의 이름이라는 필드는 반드시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름만 저장되어져야 되지 이름 두 개가 동시에 저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레코드에 대한 전화번호라는 컬럼 값은 역시 하나의 전화번호로 구성되어져야 하지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서 값을 항상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값이 할당되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널 값을 갖는 형태로 0이나 공백이 아니라 널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값이 할당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항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소록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일이라는 필드를 갖고 있고 현재 홍길동, 이건우, 이몽룡, 최용만이라는 네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의 레코드로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각각의 레코드에 대한 컬럼 값들은 단일 값들을 갖고 있대. 현재 보면 이건우의 생일 같은 경우는 널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주소도 아직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현재 최용만의 전화번호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휴대전화 번호가 갖는 표현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 형식을 벗어난 값이 입력되어졌다라고 하면 도메인 밖의 값이 입력되어진 것으로 잘못된 입력 값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현재 이몽룡의 주소 부분 보면 부산이면서 동시에 대전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의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이고 대전이면 대전이지 부산이면서 동시에 대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 요소의 값은 반드시 원작 값을 가져야 하는데 원작 값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역시 부적절한 값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이블 스키마라는 용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테이블 스키마라는 것은 현재 테이블의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데이터 구조를 가리키게 되어져요. 현재 특정 테이블을 식별할 수 있는 테이블 이름과 그 안에 정의되어진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각각의 필드들은 어떤 도메인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기술되어지는지에 대한 정의도 함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테이블에 표현하기 전에 먼저 테이블 스키마가 정의되어져 있어야 하는, 즉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틀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라는 테이블은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학과명이라는 필드들로 갖고 있고 뭐 각각은 문자열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테이블 스키마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테이블 스키마를 가지고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레코드 형태로 저장한 형태를 우리는 테이블 인스탄스라고 부릅니다. 즉 테이블 인스탄스라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레코드들의 집합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봤던 테이블 스키마가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학과명 같은 것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그 테이블 스키마로 만들어진 테이블 인스탄스는 다음과 같이 김광식, 김정현, 김현정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스키마는 자주 변경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소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주소록의 형태가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자주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테이블 인스탄스라는 것은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어지거나 삭제되어지거나 또 내용이 수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테이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현재 하나의 테이블 내에는 중복된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이블상에 저장되어지는 레코드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저장한 레코드가 무엇인지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저 데이터를 테이블로부터 얻어내고자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얻어낼 것인지를 따로 기술하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레코드 내에서 기술되어지는 필드들에 대한 순서도 의미가 없어서 테이블 스키마에서 제일 처음에 이름이 왔던,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왔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데이터를 테이블로부터 뽑아내고자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보여질지를 따로 기술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필드의 값은 반드시 원작 값을 갖는 형태로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식별자로서 키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테이블 내에서 특정 레코드를 얻어낼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레코드들 간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레코드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장된 순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키에 해당하는 레코드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코드 안에 하나의 필드를 키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필드를 조합해서 하나의 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레코드들을 구별해 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키를 우리는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본 키라는 것은 각각의 테이블마다 하나씩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학사정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학번이라는 것을 기본 키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반면에 기본 키를 설정을 하기를 학번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름과 출생연도와 전화번호의 조합을 가지고서도 또 각각의 학생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기본 키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필드 값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필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 키는 가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반면에 외래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외래키라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의 내용을 참조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값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출신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서울, 인천, 부산 이런 형태로 문자열 형태로 전부 다 저장하게 되어지면 현재 이 테이블을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자열들이 중복돼서 저장되어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어느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라고 쓰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시라고 쓰고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들이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지역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자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검색 등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리는 지역에 대한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지역 테이블에 각각의 지역명들을 저장을 하고 그 지역명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키에 대한 값을 현재 학사정보 시스템의 거주지 필드에서 참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홍길동은 서울 출신이다, 강동수는 인천 출신이다, 홍길동은 대구 출신이다 라는 형태로 식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를 외래키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수의 테이블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키와 외래 키 정도의 특징들은 살펴봐 두기 바라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런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삽입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MySQL을 현재 시스템에 설치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